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김동엽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개인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서는 처음 인사드리는 주식 리뉴얼 시간인데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처음 제가 직접 녹음을 해서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 낯설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도 좀 궁금한데요. 아무쪼록 잘 녹화가 되고 업로드 잘 돼가지고 여러분들 제 시간에 열어보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녹화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10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한경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진행했던 리뉴얼, 지식 리뉴얼과 관련된 얘기들을 이제 제 개인 유튜브로 가져와가지고 매주 금요일날 똑같아요. 밤 10시에 업로드 해드릴 수 있게끔 사전 녹화를 하고 있는데 뭐 하루 이틀 여유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첫 순서다 보니까 바로 뭐 올리기 바로 전에 찍고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생생한 뉴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오늘 12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네. 자, 늘 그랬듯이 뭐 진행되는 순서는 시황 정리. 뭐 이번 이제 6월과 7월 달 넘어가는 한 주간이 됐고요. 상반기 증시가 이제 마감이 되는 지금 즈음인데, 와, 상반기 증시 한번 간단하게라도 좀 결산을 해보고, 7월 달 또 하반기 증시 어떻게 열릴지 하는 모습들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골드렌 이슈 하나 준비했고요. 집중 리뉴얼로 몇 가지 뉴스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상반기에 나름대로 끝 무렵에 2분기 때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경내에서 4주 연속 뭐 주간 베스트도 달성을 했고 또 6월 마지막 주 이번 돌아오는 마지막 날짜를 기념해서 6월 5주차에도 주간 베스트에 올랐습니다. 뭐 이번 마지막 주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5%에 가까운 주간 수익률을 보이면서 잘 마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은 굉장히 어려웠죠. 상반기 결산을 해보면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 코스닥이 6월달 같은 경우에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 들을 정도로 굉장히 안 좋았는데 뭐 우리나라만 힘든 것도 아니었고 전 세계 증시가 전부 안 좋았어요. 상반기에 역대 최악의 성적표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글로벌 주가 지수도 21% 빠졌다. S&P 500 지수가 뭐 70년부터 이 따져보셔도 거의 한 52년 만에 최대 하락폭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 제 기억에도 없지만 세계 대공황급 이후에 한 달에 이렇게 많이 빠지는 적은 거의 없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던 6월달 그리고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상반기가 이렇게 어려웠으면 하반기에라도 좀 숨통이 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워낙 끝 무렵까지 어렵게 끝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반기에 대해서 전망이 아주 비관적으로 많이 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증시 같은 경우도 비관론이 좀 우세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 증권사들마다 예측하는 전망치가 좀 다릅니다만 뭐 일부 증권사는 2000포인트 근접되는 2100포인트까지 하락폭의 지지선을 좀 설정을 하고 있고 대부분 2200선 정도까지는 빠진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반면에 3000쯤 될 거라고 했던 뭐 1분기 끝났을 때 하반기를 예상했던 컨센서스보다는 상단의 지수 폭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2600대에서 2700대도 넘기 어렵다 이런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비관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예상이 좀 기울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이번 주 첫날 7월 들어가지고 첫날이었는데 아이고 지수가 순간적으로 2300대를 이제 깨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장중에 2290포인트 초반까지 또 밀리는 모습을 나타내서 와, 오늘 아침에
뭐 금요일 날 7월 1일 날 출발은 플러스로 출발하면서 나름대로 초반 1시간 정도는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오래가지 못하고 외국인과 기관 매물 다시 받으면서 크게 좀 미끄러지는 장세가 나오면서 장중 한때 2300이 깨지기도 했었습니다. 너무 좀 안타까운 장세가 됐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환율도 1300원 가까이 또 붙는 모습이 나왔다가 뭐 정부에서 조금 개입했다는 얘기 나오면서 조금 주춤하면서 마감이 됐고, 뭐 종가 지수는 2300선을 가까스로 지키긴 했습니다만 다음 주에도 뭐 개인들의 좀 실망 매물이라든가 반대 매물 같은 것들이 좀 나올 확률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들 갖고 있고, 또 미국 시장도 지금 안정이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지표들 나오는 게 인플레가 진정된다는 수준을 지나서 경기 후퇴 내지는 리세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좀 후퇴되는 지표들이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그 출연한 방송에서요, 죽어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인들이 뭐 희망을 가지는 어떤 생각들조차도 좀 숨을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정도 좀 상당히 안타까운 장세인데요. 자, 비투로 몰린 개미들이 사신 뭐 신용 물량도 지금 최대 신양 잔고가 23조 넘었다가 지금 17조 수준까지 많이 털렸습니다만, 제가 보는 기준으로는 약 15조 정도 내외까지는 조금 더 털려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뭐 신용 잔고가 바닥이 나야지 증시가 반등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나옵니다. 반면에 피델리티 같은 그런 미국의 유명한 기관 같은 데서는 미국의 채권 시장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인플레가 낮아진다라는 조짐이 보인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지나서 7월 중순 정도에 미국의 CPI 같은 것들이 발표되면서 우리가 우려하는 예상 그 높은 그 어떤 지수치보다 조금만 숨을 죽여가지고 나오게 되면 뭐 인플레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생각들이 좀 깊어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화를 찾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시간까지 약 열흘에서 한 보름 정도 시간이 현재 기준으로 남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까지 어떻게든 잘 견디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7월 증시 2200선까지 떨어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금융권을 뭐 먹구름이 뒤덮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최근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 뭐 미국의 마이크론도 매도 의견 나옵니다만, 반도체에 대한 업황에 대한 걱정들도 커졌고, 배터리들도 최근에 최후의 보류였습니다만 기관이나 외국인들 매물을 좀 막고 있어가지고 큰 물량들이 이런 좀 견조했던 업종이나 섹터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문제인데요. 어찌됐든 7월 13일로 예정되어 있는 6월달 CPI 미국 지표가 나오는 게 증시 반등의 분수령과 모멘텀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장세라 기운 내시기가 힘들겠지만,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7월 10일에서 15일 사이쯤에 시장의 변곡점이 마련된다는 그런 취지로 시장을 좀 이해를 하시고 바라보시고 조금 더 인내하자 이런 관점, 그리고 마지막에 이 극한 상황에서 어려울 때 물량 털리지 말자라는 말씀 꼭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골 때리는 이슈를 하나 좀 정리해 본 거는 잘하고 욕먹는 시대. 이거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도 좀 이상하고 시장의 평가도 좀 박하게 나오는 그런 이슈를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이런 상황에 좀 맞닥뜨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다 투자하기로 했던 1조 7천억 정도의 이제 집행 금액이 있었는데, 최근에 환율도 올라가고 원자재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게 지금 투자를 하면은 2조 한 5천억까지 투자 금액이 늘어난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공사를 시작하기보다는 조금 안정화될 때 다시 시작해보겠다라고 해서 뭐 투자를 철회한 게 아니라
투자가 들어가는 시점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공시로 다 표현을 했는데, 이게 마치 이제 지금 뭐 배터리 가지고 세계가 경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 뒤처진다, 아니면 뭐 이거 혹시 뭐 자금이 모자란 거 아니냐, 그런 해석들이 나오면서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 주 3일 정도 계속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을 맞으면서 큰 하락을 가져왔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셀트리온 쪽에서도 그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 뭐 한 1, 2년 전부터 치료제를 계속 개발을 해왔었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주사형이 아니고 흡입형이라고 하죠. 예, 뭐 이렇게 마시는 정도나, 예, 뭐 냄새로 이렇게 들어 마시는 흡입형, 그런 치료제 제형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지금 아무래도 팬데믹 상황이 끝나다 보니까 많은 수요가 없을 거다라는 전제하에 개발을 중단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요. 두 종목들의 그 반응이 사뭇 달랐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3일째 음봉을 만들면서, 예, 제법 큰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른쪽에 있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뭐 잠깐 그 중단한다는 거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바로 어떻게 되냐? 차라리 잘 됐다. 돈도 안 되는 거 크게 비용을 들여가지고 계속 개발하고 치료제 쪽을 생산해내는 게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지금 에너지 솔루션과는 조금 다른 그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관련되는 기업들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2차 전지 쪽에 동반 하락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기세가 좋았던 LNF라든가 에코프로비엠, 뭐 관련된 종목들이 전부 다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반면에 바이오 쪽으로는 뭐 레고캠이라든가 앞타모사이언스라든가 나이백,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사실 최근에 많이 그 IT라든가 반도체, 뭐 배터리들 갈 때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장 최근에 한 1, 2주 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셀트리온의 강세와 좀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시장은 항상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쪽이다라고 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맨날 보고서 내고 이쪽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를 얘기하는 쪽에 개인들이 뒤늦게 붙어서 수익이 나느냐, 그거 아니고 오히려 소외됐던 바이오라든가 뭐 최근에 또 조선주 같은 것도 그런 맥락인데, 뭐 계속 실적이 안 나오니까 조선주도 좀 무시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번 최근 급하락장에서 조선주만큼 단단하게 주가를 지킨 종목들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순서로 집중 리뉴얼이라 그래서 이번 주 아니면 뭐 다음 주까지 좀 쭉 상황을 보실 만한 그런 뉴스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시장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 늘 신선한 뉴스예요. 맨날 나오는 뉴스 반복되고 반복되고 이런 것보다도 신선한 뉴스가 나오면 시장은 너무 좋아하거든요. 예. 이번 주에 신선하게 시장에 공급된 여러 가지 뉴스 중에 가장 돋보이는 건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라고 하는 굉장한 미래 신도시 개념의 건설 현장,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뉴스가 가장 신선하지 않았나 싶고요. 뭐 이게 몇십 년에 걸쳐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6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뭐 큰 글로벌 단의 기업들이 얼마나 군침을 흘릴까 하는 생각이고, 우리나라에 뭐 난다긴다는 기업들이 전부 다 이쪽 가서 수주를 받으려고 굉장히 노력들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요. 뭐 최근에 카타르에서 무슨 뭐 실적이 좀 있었다던가 그런 기업들 포함해서 건설주들, 또 최근에 현대건설은 6월 중순에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예, 이쪽과 관련된 네옴시티 쪽 관련 뭐 주변에 터널 공사 수주했다는 소식도 나왔거든요. 최근에 현대건설도 움직임이 좋은데, 뭐 이재용 부회장, 정의선 회장 전부 다 이쪽으로 가서 뭔가 따낼 수 있는 거 따내겠다 이런 거니까
미래로 보면은 지금 뭐 건설 현장과 관련된 건설 기계 쪽도 좋겠지만 제가 봐선 5G 같은 그런 통신망의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재료가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굉장히 미래 도시 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라 여기에 대한 낙수 효과 같은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이번 주에 좀 새롭게 등장한 신선한 뉴스이자 테마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으로 좀 어떻게 보면 우픈 얘기인데 이번 주에 보면은 뭐 최저임금도 한 5% 정도 인상이 돼가지고 결정이 됐습니다만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들이 뭐 전방위에 모든 산업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외식 물가 같은 것들도 엄청 올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많은 게 편의점이잖아요. 편의점 가서 직장인들이 도시락을 까먹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일부 편의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락 매출이 뭐 전년 대비해서 30% 넘게 늘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뭐 아시겠지만 웬만한 외식 하려면 10,000원 정도 급 나오잖아요. 근데 뭐 도시락 같은 경우는 실하게 나와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급의 식사를 마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한국의 런치플레이션이라 그래서 편의점이 뜨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런 또 뉴스에 입각해서 우리나라의 편의점 관련주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GS 리테일이 있고 BGF 리테일이 있는데 GS보다는 이번에 BGF가 굉장히 조명을 받으면서 제가 관련되는 6월 말에 나온 보고서도 공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에 BGF 리테일의 일봉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시장이 우하향하는 거에 비해서 굉장히 단단하게 우상향을 하는 모양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편의점 같은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거고요. 지금 최근에 또 무인 편의점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 알바 구하기가 힘들고 또 내년도 뭐 이런 기준 최저임금이 또 인상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무인 점포라든가 키오스크 쪽으로 분위기가 몰아질 가능성이 높고 노동력의 부족 뭐 이것들을 대신하는 로봇들 그런 섹터들도 결국은 중장기로 봤을 때 주목을 해야 될 그런 섹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뉴스가 위메이드라고 재작년 하반기부터 작년까지 굉장히 시세를 냈던 이제 뭐 P2E 게임주의 시조세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종목인데 오늘 위믹스 3.0이라고 하는 코인에 대한 뭐 론칭이 있었고요. 또 미르 모바일이라고 하는 게임이 한 2주 전쯤에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 계속 구글의 매출 순위가 올라가고 인기 순위가 올라가더니 뭐 6등하다, 4등하다, 지금 1등까지 달성됐다는 기사가 저녁에 났더라고요. 그래서 위메이드 뭐 큰 시세 이후에 조정폭이 좀 컸고 합니다만 최근에 위믹스 플랫폼에 대한 기대값들이 다시 커지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 뭐 블록체인이나 NFT라든가 뭐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코인류들의 좀 불리한 뭐 시세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위믹스는 좀 다르다라고 이 회사에서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게 조금씩은 먹혀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봐선 이 구글 순위 1등으로 달성됐다는 것 때문에 다음 주 초반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또 위메이드 쪽에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에 관련된 게임주들 이런 것들이 좀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얘기 그리고 잘 결정을 했는데도 욕을 먹고 있는 뭐 그런 이슈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뭐세 가지쯤의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좀 관심 가는 종목군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주식 리뉴얼 12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거 지금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업로드를 할 건데 여러분 리뉴얼 투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번 보시고 그냥 나가시지 말고 좋아요, 구독 버튼 많이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